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KDDX의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누가 할지를 두고 대혼란 중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GPS 재밍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적의 GPS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재밍 장치를 우리의 장비들에게 탑재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GPS 재밍을 시도하는 북한의 GPS 재밍 장치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GPS 재밍 장치 타격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울산급 배치포 사업이 본격화하게 되었네요. 지난 2024년 7월 4일에 울산급 배치포의 입찰 공고가 나왔고 이번 7월 11일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려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연하람 시리즈인 울산급 시리즈의 네 번째 사업으로 사업은 작년인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32년까지 총 6척의 전투함을 도입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초도함은 2030년에 전력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선들은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급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함선은 제가 이미 이야기해드렸듯 기존 울산급 배치3에서 크게 바뀐 게 없는 함선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통합기관 제어 시스템을 국산으로 변경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건 함선의 성능과는 별로 상관없는 장비의 국산화일 뿐이고요. 솔직히 나머지 바뀐 부분은 해군이 울산급 배치3를 운영하면서 발견한 개선점을 개선해주는 정도이고 성능적으로는 함대공 유도탄2 같은 국산 무기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대잠전 장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기존에 배치된 울산급 배치3 충남급에도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똑같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충남급과 이 울산급 배치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 건조 사업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KDDX 사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며칠 전에 모 방송사에서 KDDX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내서 대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방사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모 방송사가 오보를 내보낸 줄 알았으나 실제로 원래 방사청은 모 방송사의 주장대로 수의계약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과정을 결정하는 건 정확히는 방사청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이고 산업자원부에서 입찰업체를 복수로 할지 단수로 할지를 방사청과 합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한때 이 문제 때문에 산업부에서 실질적으로 KDDX 사업자를 결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도 있었으나 산업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 결정은 자신들이 하지 않으며 방사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산업부도 화살을 방사청에게 돌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업자 선정을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는 산업부가 방사청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현재 원래는 이 결정을 지금 영상이 나가는 7월 9일에 발표를 하려 했으나 이게 발표 전에 일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러면서 산업부가 KDDX 사업자를 단수로 한다는 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실제 입수한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실제 방사청과 산업부가 KDDX의 사업자를 단수로 하려 했다는 게 사실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 방송사의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고 오히려 방사청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한화 측에서 자료를 일부러 노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여론이 좋지 않자 방사청과 산업부는 발표 날짜를 7월 9일에서 7월 18일로 연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식 발표는 7월 18일에 있다는 것으로 7월 18일에 사업자 선정을 단수로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되어서 HD현대가 승리하는 것이고 사업자 선정을 복수로 한다고 하면 한화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언론에서 사업자 선정을 복수로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KDDX의 초도함 건조와 상세 설계는 한화오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번 달 말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현대 직원들의 재판이 끝났는데 무슨 수사 결과냐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현대가 받은 건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3년 동안의 벌점 1.8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현대의 간부들이 알았다면 이 간부들은 기밀 누출 방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 현대의 간부들이 이 기밀 누출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간부들은 기밀 누출 방지를 위한 서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현대는 5년 동안 아예 입찰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서 현대에 대한 벌칙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방사청은 현대의 간부들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잠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나오션 측에서 이것에 반발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이 수사 결과가 현대 측 간부들의 개입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오면 현대는 아예 KDDX에 대한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방사청은 사업자 선정을 복수로 할지 단수로 할지를 18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달 말경에 나오기 때문에 산업부와 방사청은 최종 결정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미룰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번 현대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 때 현대 측에서는 자체적인 서버까지 구축을 하고 유출한 군사 기밀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현대 측의 간부들이 몰랐다고 나오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수의계약 이야기도 한화 측에서 아주 발빠르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사항을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식 발표가 있기 전에 업체들은 어느 정도는 정보를 먼저 알 수 있고 이걸 한화 측은 자신들과 가까운 유력 언론을 통해서 정식 발표 전에 공론화함으로써 한화는 산업부와 방사청이 9일에 정식으로 수의계약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이걸 막은 것이고요. 그 덕에 원래는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려 했던 산업부와 방사청은 그걸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업체를 복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한화의 언론 플레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한화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정보를 언론에 노출했고 그것도 유력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태로 가는 걸 미연에 방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일부 언론에서 벌써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업자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선정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 만일 사업자가 정말로 복수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면 이번 사업은 한화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KDDX의 사업자가 누가 될지는 정식으로는 7월 18일에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오션이 되는 걸로 이미 결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건 한화가 되는 게 옳다고 저도 봅니다. 결론은 현대는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누설했고 그것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서버까지 운용하면서 다량의 기밀을 누설했고 그것에 따른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KDDX는 한화가 가지고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분야를 한화가 독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군사기밀 누설에 따른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한화의 독점을 경계하면서도 KDDX는 한화가 하는 게 옳다고 보고 다만 역시 한화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화는 지금 방사청으로부터 완전히 눈밖에 났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에 대한 수의계약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 이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한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현대가 당연히 잘못을 했으니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현대가 방산 분야에서 손을 떼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소식은 GPS 재밍장치 타격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엑스칼리버의 퇴출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나 기사 등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GPS 재밍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자폭형 무인기는 물론 모든 장비에 GPS 수신기에 항재밍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엑스칼리버와 국산 탄도수 정신관에도 항재밍 기능을 부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GPS 재밍이라는 것도 일종의 전자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항재밍 장치를 개발하고 북한의 GPS 재밍에 대응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항재밍 장치를 극복할 새로운 재밍 장치를 개발할 수 있고 러시아가 이런 새로운 재밍 장치 기술을 북한에 넘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우리의 항재밍 장치가 북한의 GPS 재밍에 대응할 수 있지만 북한도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GPS 재밍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GPS 재밍을 하게 되면 그 재밍 신호를 추적해서 재밍 신호가 나오는 곳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자전에서 우리나라의 와일드 위즐기가 대레이더 미사일로 적의 레이더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국형 스텔스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야전방공망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하피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피 무인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텔스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스텔스 자폭형 무인기는 이스라엘의 최신 모델인 하롭 무인기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아마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형 할업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지는 게 더 이상 북한의 야전방공망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북한의 야전방공망은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한국형 할업이 아니라고 해도 전술탄도 미사일이나 여타 다른 장비로 사전에 배치된 위치를 파악해서 격파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한국형 할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북한의 GPS 교란 장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할업은 북한의 일정 지역에 상공에서 배회를 하다가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GPS를 교란하게 되면 그 신호가 발생하는 원점을 타격하는 임무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육군은 한국형 할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형 할업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 북한이 GPS 재밍을 하게 되면 한국형 할업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서 가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바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한국형 할업의 느린 비행 속도를 만회해서 전쟁 초반에 한국형 할업이 북한 상공에 배치되기 전까지 북한의 GPS 재밍 장치를 바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방사 포탄이라는 것입니다. K9에서 발사되는 155mm 야포탄이나 아니면 천무다련장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GPS 재밍 신호를 추적할 수 있는 포탄을 개발해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포탄들은 한국형 할업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북한의 GPS 재밍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GPS 재밍 장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두 가지나 동시에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걸 몇 년만 빨리 개발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줄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양상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두 가지 무기, 그러니까 한국형 할업과 그리고 대방사 포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해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북한의 GPS 재밍 신호를 추적할 수 있는 RF 탐색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지능탄 기반 RF 표적 탐지 및 정밀 추적 기술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소형 무인기나 포탄에 설치해서 정확하게 적의 RF 신호의 방향을 탐지하는 게 목표인 사업으로 이 사업이 끝나야지만이 우리의 한국형 할업과 그리고 한국형 대방사 포탄의 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해 보이나요? 중요하지 않아 보이나요? 아마 아무도 이 개발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항제밍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북한은 우리의 항제밍 장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GPS 재밍 장치를 개발할 수 있고 결론은 북한의 GPS 재밍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재밍 장치를 타격하는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이 지능탄 기반의 RF 표적 탐지 및 정밀 추적 기술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 개발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는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누군가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타내는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현재 개발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이 끝나야지 개발 가능한 한국형 할업과 그리고 대방사 포탄도 지금은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물론 이 사업의 개발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지원을 받지 못할지는 몰랐다. 이 사업은 너무도 중요한 사업이기에 내년에는 당연히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당연히 연구자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이고 당연히 그러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우리의 한국형 할업과 대방사 포탄의 개발은 늦어지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해 보이는 사업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중요해 보인다고 상대도 중요시할 거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는 이 사업은 이런 이유로 중단이 되었고 단지 내년에는 예산을 받을 수 있기만을 기대하면서 개발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는 저도 알고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존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이 무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 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존망의 상태에 놓일지도 모르죠.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